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남북한 간 종자협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산한 농산물을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부분인 식품 가공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농업 분야의 생산 가치 사슬, 즉 원자재 투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소비재 생산까지 이르는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가공과 마케팅 등 소비자와 보다 가까운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품 가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포함한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식품 가공 부분에서 과거의 사례를 통한 협력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중단되기까지 10여 년간 휴전선 바로 이북 지역에 개성공단이 운영되었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주로 국내 의류 업체들이 진출하여 북한의 젊은 여성 노동자를 단체로 고용하는 의류 임가공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개성공단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간식으로 한국의 초코파이를 제공했다는 일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코파이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간식으로 제공받은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북한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에 되팔기도 했다고 하는데 2016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더 이상 초코파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급기야 북한의 국영식품 공장에서 이를 베낀 초콜릿 단설기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는 의류업체뿐만 아니라 식품가공업체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진출해 있었습니다. 의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반입한 원료 농산물을 가공하여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인가공 업체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식으로 북한과의 농업협력 사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받아다가 이를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한 업체였습니다. 식품 가공 분야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분야 중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깐마늘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껍질체의 피마늘을 북한에 보내서 북한 노동자가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수행한 후 이를 다시 한국에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당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에 능숙해서 깐마늘의 품질이 높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깐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의류 공장 운영에 참여했던 한국 측 관리자의 전언을 들어보면 의류 가공에 있어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작업 완성도는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한때 무한리필 조개구이집이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발하던 시절에 가격이 싼 북한산 수산물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북한산 조개의 가격 경쟁력 덕분에 무한리필 조개구이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산물을 한국에 들어올 때 세척 등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북한 노동자들의 일솜씨가 그렇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인가 싶겠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보기에는 꼼꼼하게 일처리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남북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 단순 인가공 분야에서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바라며 정부에 여러 청원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북한 노동자들의 꼼꼼한 일처리와 성실한 태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가공 업체 외에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 직접 생산한 원료 농산물을 가공하여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계약 재배로 생산한 참깨, 들깨를 원료로 하여
참기름, 들기름 가공회사를 비롯하여 버섯 생산가공업체, 인삼 생산가공업체, 감자 전분 생산가공업체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 운영 결과를 보면 북한 내에서 원료를 조달할 만큼 사업이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제조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참깨와 들깨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폐쇄 시점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사업 추진 초창기에 사업이 무산되는 등 당초 구상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북한 내에서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지 농업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초 구상보다도 북한의 농업 생산 환경이 열악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해졌다거나 북한 측 파트너와의 협상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점차 늘어나는 등 사업의 수익 전망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아니고 북한 금강산 관광지역에서 관광객에게 제공할 식자재를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북한 농장에서 생산하여 조달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실제로 농장이 운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북측에 먼저 농자재 등이 제공되었는데 이러한 농자재가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었다든지 농장 관리를 위임받은 북측 관리자가 생산된 농작물 중 일부를 중간에 빼돌리고 적은 물량만 실제 납품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남북한 간 식품가공 협력 사업이 단순 인공에서 벗어나 보다 수준 높은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의 상사 분쟁과 관련해서 이미 남북교류협력 초창기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북한 측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 등을 보면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재개가 되면 기존의 제도적인 미비사항들을 점검하고 과거와 달리 북한 지역에 투자를 수반하는 협력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 식품가공 협력사업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개성공단 등에서 초보적인 형태의 식품가공 분야 협력이 이루어졌지만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농자재 투입에서부터 최종 소비재인 농식품 생산까지 농업 생산 전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가공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남북한 간의 농업협력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된다고 할 때 또 하나 떠오르는 문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 인도적 차원의 협력이라고 하면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남북농업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농업협력사업은 과거와 달리 보다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희애성 사업이 아니라 남북한 참여자가 상호 이득을 얻는 상업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형태로 하자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생산된 농산물을 북한 주민에게 장마당, 즉 시장을 통해서 판매해야 할 텐데 협력 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테니 시장 규모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남북한 이외의 제3국에 수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국가 간 동식물 검역 문제로 생물 그 자체를 수출하는 것에는 여러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과 함께 병해충도 국경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가공 단계를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병해충 문제가 상당 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상대국의 검역 장벽을 통과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향후 남북한 간 식품 가공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남북한 간 산림 협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